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행복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행복주택이 정확히 뭐고 또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바로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그 행복주택은요, 정부가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고용자분들처럼 특정 계층 주거 안정을 좀 돕기 위해서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그런 정책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냥 단순히 저렴한 집? 이게 아니라 주거 안정,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준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 발판이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단순히 싸게 사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좀 들어보니까 범위가 넓던데요? 네, 일단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 그리고 결혼한 지 7년 안 된 신혼부부들, 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도 해당되고요. 아, 사회초년생 기준도 있군요. 네, 취업이나 졸업하고 5년 이내인 경우에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주거급여 받고 계신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핵심은 역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거겠죠? 그렇죠. 보통 보면 시세의 한 60%에서 80%, 그 정도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돼요. 60에서 80%면 확실히 저렴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또 교통 괜찮은 도심 국공유지 같은 데 짓는 경우가 많아서 입지적인 장점도 무시 못하죠. 위치도 괜찮고요. 그럼 2025년 공급 계획은 어느 정도인가요? 내년에는 약 5만 호 정도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청년이란 고령자, 그리고 다자녀 가구 물량이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5만 호요? 꽤 많네요. 네,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물론 가장 정확한 정보, 구체적인 단지 위치나 세대수 같은 거는요, 국토교통부나 LH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필수예요. 네, 맞아요. 공고 확인은 필수죠.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자격 요건인데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요. 기본적으로 본인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돼요. 무주택. 네, 무주택. 그리고 소득이랑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고요. 이게 2025년 기준으로 잠정적으로 나온 걸 보면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 이하. 네, 100에서 120%? 그리고 총자산은 한 2억 9천만 원 정도 이하. 가지고 있는 자동차 가액도 보는데 이게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와, 기준이 정말 구체적이네요. 자동차 가액까지. 네, 이게 생각보다 좀 따져봐야 할 게 많죠. 혹시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이 기준 관련해서? 일단 이 기준들이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아, 매년 바뀔 수 있다. 네, 그리고 신청하는 대상, 그러니까 청년이냐 신혼부부냐에 따라서 세부 기준이 또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대상별로 다르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특정 지역에 오래 살았던 분들한테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좀 완화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려는 시점에 최신 공고를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최신 공고 확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좀 복잡한가요? 보통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LH나 SH 같은 곳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네, 연 2, 3회 정도? 네. 그럼 이제 LH 청약센터 같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물론 현장 접수도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필요한 서류도 많겠죠. 그렇죠. 신청서 당연히 내야 하고 소득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미리 좀 챙겨두시면 좋고요. 접수하고 나면 바로 결정되나요? 아니요. 접수하면 이제 자격 심사를 거치고요.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당첨자를 발표하고 계약하고 입주까지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4개월에서 6개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서 혹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이라면 그 가점 항목들 있잖아요. 지역 거주 기간이나 소득 수준 같은 거, 이런 걸 잘 확인해서 본인 점수를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번에 딱 한 개 단지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아, 한 번에 하나만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찔러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률 같은 걸 좀 미리 보고 전략적으로 좀 유리한 곳에 선택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군요. 전략적인 선택 중요하겠네요. 임대료랑 거주 조건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까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 전용 면적 20평에서 30평대다. 그러면 보증금이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그리고 월세는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대, 뭐 이 정도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랑 월세 조정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보증금을 좀 더 많이 내고 월세를 낮추거나 반대로 하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본인 자금 사정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죠. 거주 기간은 제한이 있죠. 계속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 기본 계약은 2년이고요.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재계약은 가능해요. 재계약이요? 네. 근데 이제 대상별로 최대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청년은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고요. 신혼부부나 고령자분들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아, 청년은 6년, 신혼 고령자는 10년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재계약할 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받아야 돼요. 아, 또 심사를?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에 소득이 많이 늘거나 자산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혹은 집을 사게 되면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계약 시점의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하네요. 그럼 이런 행목주택 주로 어디에 많이 지어지나요? 그리고 실제 살아보면 장단점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공급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물량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쪽이랑 광역시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도 그쪽이 훨씬 치열하고요. 네, 경쟁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뭐 예전 사례 보면 서울 세곡지구라든지 경기도 고양 지축지구 같은 곳들이 인기가 많았죠. 주로 보면 산업단지나 대학교 근처, 아니면 교통이 좀 편리한 곳 위주로 지어집니다. 장점은 역시 그 저렴한 임대료랑 주거 안정성이 크겠네요. 네, 그게 가장 크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괜찮은 입지,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니까 뭔가 좀 믿을 수 있다는 신뢰성,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단점이라면 역시 높은 경쟁률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또 거주기간 제한도 있겠고. 맞아요.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재계약할 때마다 심사받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고요. 때로는 민간 아파트에 비해서 내부 구조나 마감재 같은 게 조금 단순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점은 나중에 이제 다른 주택 청약 같은 거 할 때 이 행복주택 거주 이력이 혹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점,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인 계획까지 고려해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일단 본인이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가점이 높거든요. 네, 우선 공급 대상 확인. 그리고 해당 지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이 거주 기간도 중요합니다. 길수록 유리하고요. 당연히 소득이나 자산 기준 정확히 파악해서 서류 준비할 때 실수 없어야겠죠. 네, 서류 준비 철저히. 그리고 이건 좀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는데 너무 인기 많은 단지만 고집하기보다는요. 과거 공고 같은 걸 좀 찾아보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곳들 있잖아요.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지방 중소도시 같은 곳, 이런 곳을 공략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경쟁률 낮은 곳을 노려보는 것도 전략이군요. 네, 그렇죠. 무조건 서울 역세권 이러기보다는 좀 더 넓게 보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2025년 행복주택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저렴하고 안정적인 좋은 주거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 거주 조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네요. 이 정보들이 청취자분들의 주거 계획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복주택이 단기적으로는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또 목돈을 모을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정말 큰 장점이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거주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또 재계약이라는 변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나의 장기적인 내 집 마련 계획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걸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 그렇죠. 단순히 월세 싸다 이렇게만 접근하기보다는 이 제도를 내 전체적인 인생 계획, 또 자산 형성 계획 안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좀 전략적인 고민을 해보는 계기로 삼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